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기어이 30K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게리 겐슬러가 리플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코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캐시우드가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행동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그 부분이 코인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30K 밑으로 내려올 때 이 보라고래가 모두 매도를 하면서 30K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0K에 있던 이 매수벽은 뚫리게 되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는 이 추세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 이제 롱숏의 뷰를 보게 됐을 때 시장은 숏의 뷰로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숏 리퀴데이션에서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방의 압력도 되지만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하면은 이걸 먹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상승 후 하락, 이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이 롱숏 리퀴데이션 맵을 보게 되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펀딩 레이트를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숏 포지션에 더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숏 포지션에 베팅이 많을 때 이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 플레이어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숏의 뷰로 보고 있다는 게 이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숏의 뷰로 봤을 때가 저점인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위로 갔다가 하락하는 뷰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 정도의 상승 모멘텀은 나와주지 않을까. 아직까지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표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한 번을 더 기대하고 있는지. 다음으로 MVRV 지표를 봤을 때도 지난 사이클을 대비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뭔가 뿅망치를 맞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뷰에 있어서는 뭔가 관점이 전환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효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도 작년, 그러니까 연말 때 이제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그런 시기와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는 다음에는 변동성이 항상 늘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위로 갔다가 그 뒤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를 했는지, 가격이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뭐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들이 종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쇼트몰더의 서플라이가 계속해서 매도를 해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마이너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들이 비트코인 큰 고래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변동성인데요. 변동성이 극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변동성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 때도 자주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6K, 17K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무도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타이밍이었는데 이 변동성이 거래 대금과 함께 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현재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보게 되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지점이 SVB 사태 때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때 BTFP 이야기하면서 돈을 푼다,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뭔가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BTFP는 돈을 푸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QT는 계속 진행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돌이켜보면 이 BTFP 이후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터지고 그걸 구제하기 위한 BTFP가 나온 이후에 미국 주식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전에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도 더 많이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뒤에는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다음으로 봤을 때 이제 닷컴 버블 터졌을 때 이런 일들이 유사하게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 더 상승의 모멘텀이 있고 그 뒤에 하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딱딱딱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많은 자료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던진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할 때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캐시우드의 아크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완전 바닥일 때 GBTC나 비트코인이나 코인베이스의 그 주식 티커죠. 코인을 매수할 때 행동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일부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한 번 정도 더 온 뒤에 그 뒤 부분, 그러니까 하락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캐시우드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 코인 주식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리발란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SEC의 리플 소송 판결이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말을 하지만 본인들은 코인 주식을 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답한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횡보하거나 좀 장이 좋지 못한 걸 예상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뷰에 있어서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뷰에 있어서 올해 혹은 내년 초 요 구간에 무언가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행동을 보면서 유추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게리 겐슬러가 이 리플 판결 이후에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게리 겐슬러는 판결이 모두 다 패소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SEC가 이겼고 절반 정도는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함에 있어서 좀 실망이고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SEC의 이런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SEC는 규제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코인 시장에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SEC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판결이 난 다음에 SEC와 리플사가 합의를 하라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SEC, 게리 겐슬러는 앞으로도 크립토 시장에서 뭐 개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인데 어떤 개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규제로 코인 시장을 계속 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은 잦아들었던 채굴업자들의 이런 비트코인 던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굴업자 지표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채굴업자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많이 막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번 반감기가 오면은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수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말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는 계속 느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장에 던져지는 물량이 작아진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클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크게 보셔야 된다는 걸 이 지표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셀로가 멤버십 라이브 때 언급이 됐던 코인이거든요. 근데 셀로가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셀로 같은 경우는 EVM을 장착을 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레이어 1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레이어 2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OP에 있는 그 스택을 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라이브 때 셀로에 대해서 코인들도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하거든요. 질문을 주셨고 거기서 답변을 했던 코인인데,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코인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다음에 레이어 2 베이스 이거 할 때
옵티미즘 오피스텍을 사용해서 전환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